여러분들 스케일링 받아보신 적 있죠? 시리거나 아픈 느낌을 받은 적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스케일링을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잇몸 치료 말고 치과에서 스케일링 권유해주면 반드시 해달라고 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치과를 가면 스케일링을 매번 받는데 사실 제 입에 하는 건데도 정확히 모르고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받을 때가 많거든요. 네, 스케일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 창틀에 먼지가 쌓여있으면 푹 불어서 날리면 없어지잖아요. 스케일링도 마찬가지예요.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해서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제거하는 과정이 초음파 치석 제거기를 써서 진동으로 치아 표면에 있는 단단한 치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입안에 치석이 안 쌓일 수는 없어요. 양치질을 아무리 잘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잘 쓰셔도 구강 구조상 평소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치과 의사들 우리 구강 관리 평소에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입안에 치석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저희 치과 의사들도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꼭 받는답니다. 우리 치석을 왜 꼭 제거해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치석은 근본적으로 세균 덩어리예요. 이게 치아에 붙어 있으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즉 잇몸병, 그러니까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건데,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가 이게 별 불편함이나 통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침묵의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잇몸병이 방치가 되면 잇몸뼈가 점점 녹고요, 잇몸이 점점 내려가게 돼요. 이게 정말 심해지면 잇몸이 치아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치아까지 흔들흔들 거리다 잃게 되는 겁니다. 충치는 아프기라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침묵의 병이라니 잇몸병이 더 무섭네요. 그렇죠. 이 치석이 가장 잘 쌓이는 부위는 아래 앞니 뒤쪽, 그리고 보통 아래 이 어금니 혀 쪽 안쪽 부분인데요. 치석은 항상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양치질을 할 때도 이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분을 잘 닦아줘야 돼요. 어떤 영상을 보면 스케일링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 이제 스케일링의 억울함을 제가 좀 풀어볼게요. 스케일링을 해서 치아가 깎인다, 잇몸이 망가진다, 이런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정보예요. 아까 초음파로 진동을 줘서 치아 표면으로부터 치석을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죠. 초음파는 그냥 단순히 진동이기 때문에 치아에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사진 보시면 초음파 스케일러의 끝은 뭉툭하고 날카로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깎이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치아가 싫어지거나 잇몸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치석을 붙이고 있는 치아는 입안에 차가운 게 들어와도 치석 때문에 치아에 찬물이 닿지를 못해요. 치아가 이 치석이라는 이불을 덮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치석이 제거가 되면 찬물이나 찬바람이 그대로 이제 치아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에는 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리고 예민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제가 잇몸도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석 자체는 세균 덩어리니까 치석이 이불처럼 잇몸과 치아 경계에 딱 붙어 있으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우리가 양치하다가 피가 날 때가 있죠. 이거는 치석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염증이 나면 일단 부어요. 잇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케일링으로 치석이 떨어져서 염증이 사라지면 붓기가 좀 덜해지죠. 붓기가 빠져나가면 잇몸이 마치 부어있던 게 가라앉으니까 내려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함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정말 궁금했던 건데 많은 부분 풀린 것 같아요. 네. 이 스케일링은 자주 받아야 하나요? 네, 스케일링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받아야 하는지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사람마다 구강 관리 능력도 다를 테고 구강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치석이 잘 쌓이는 분이라면 자주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삐뚤삐뚤하면 칫솔이 닿지 않아서 가지런한 상태보다 치석이 훨씬 더 빨리 잘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 교정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진료받으러 올 때마다 매번 해드리고 있어요. 스케일링 자주 받으면 좋긴 한데 비용적인 것도 부담이 됩니다. 혹시 다른 건 없나요? 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만
일반 건강보험이 되니까 비용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전체 스케일링 쿠폰을 몇 달 전에 이미 써버렸다 하면은 이번에는 부분 스케일링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좋습니다. 부분 스케일링은 입안을 총 6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분만 하는 스케일링을 말해요.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1년에 한 번 이상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치석이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1년에 한 번 전체 스케일링만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제가 치과를 다시 갔는데 치석이 어느 정도 생긴 부분이 다시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만 부분 스케일링으로 하시면 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잇몸이 정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보험으로라도 스케일링을 꼭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받는 것이 좋으세요. 잇몸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원인을 제거해야 잇몸이 더 이상 망가지질 않아요. 이거는 사실 원장님이 환자분 상태를 보고 권유해 주시겠지만 잇몸 치료도 필요하다면 꼭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잇몸 치료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잇몸 치료는 마취를 하고 잇몸의 깊숙한 치석까지 말끔하게 다 긁어내는 치료를 얘기를 해요. 초음파 스케일링만으로는 잇몸 깊은 곳에 있는 치석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석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였네요. 이거 아예 안 생기게 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치석이 덜 쌓이게 하는 법은 아주 쉬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양치질을 꼼꼼하게 잘하면 됩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까지 같이 써주면 금상첨화죠. 두 번째는 치석이 잘 쌓이는 부위가 따로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치아가 삐뚤삐뚤한 부분이나 덧니가 있는 부위는 평소에 청소가 잘 안 돼서 치석이 잘 쌓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아 교정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펴놓으면 평소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스케일링 대신 보험 커버가 되는 부분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험 커버가 되는 잇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다음번에도 구독자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릴 그런 내용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